뒤에 보면 얼굴 나온 거. 전체 공개라서 바로 박제야. 자, 우리가 미분을 왜 배우냐? 선주가 미분을 내가 왜 배운다고 내가 한 번은 이야기했거든. 네, 여러 번 이야기하진 않았었는데 미분을 왜 배운다고 했지, 쌤? 드럼이에요. 이거 이해가 안 된다. 자, 미분은 사실 그래프 해석의 도구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게 무슨 말이냐면 잘 봐봐. 미분계수라고 하는 거는 뭐랑 똑같냐 그랬냐면 접선의 기울기라고 하면서 어떤 식으로 접선의 기울기를 표시했었냐. 예를 들어 이런 식의 그래프가 있다고 하면 이 지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이런 모양이라고 했어. 자, 그러면 사실 이 접선의 기울기라는 건 봐봐. 접선의 기울기가 크면 클수록 어떻게 돼? 그래프가 조금 더 빠른 속도로 증가하지. 접선의 기울기가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증가 속도가 점점 느려지고 있는 거지. 자, 그러다가 이 접선의 기울기가 아래쪽으로 꺾여 기울기가 음수가 돼버려. 그럼 뭐가 돼버려? 감소해버리지. 그러면 사실 이 미분계수 접선의 기울기랑 그래프의 이런 경향성이랑 관련이 있겠어 없겠어? 있을 수밖에 없겠지. 그래서 우리가 미분을 배우는 이유는 우리가 형태를 완벽하게 알고 있지 못하는 여러 가지 함수의 그래프를 추정하기 위해서, 그래프를 해석하기 위한 도구로서 미분계수를 다루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걸 가지고 본격적으로 그래프를 그려보자는 건데, 자, 지금부터는 이 미분계수를 활용해서 함수의 증가랑 감소를 어떤 식으로 판단할 것인가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그러려면 우리가 함수가 증가하고 있다라는 개념의 정의랑 감소하고 있다라는 개념의 정의에 대해서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되겠지. 어떤 함수가 증가함수라는 말이 무슨 말이니? 도대체 어떤 함수가? 오른쪽 위로. 그지, 오른쪽 위로 그런 모양을 가지고 설명할 수밖에 없지. 그지, 추상적으로. 자, 그래서 수학은 항상 식으로 정의를 해야 돼. 식. 우리 증가함수의 정의가 뭐냐? 문자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어떤 두 개의 값을 골라. 근데 내가 서로 다른 두 개의 값을 고르면 당연히 누구 하나는 크겠고 누구 하나는 작겠지. 그래서 둘 중에 누가 큰 거고 누가 작은 건지만 말해주는 거야. 그래서 요런 두 개를 뽑았어. x1이랑 x2라는 값을. 3이랑 5가 될 수도 있겠고 마이너스 1이랑 1이라는 값이 될 수도 있겠지.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뽑아가지고 함수 값을 구해봤더니 x 값이 큰 쪽이 무조건 뭐도 크다는 말이야? 함수 값도 크다는 말이야. 그러면 그래프를 그려가지고 볼 때 내가 어떤 오른쪽에 있는 지점에서의 함수 값이 왼쪽에서보다 항상 뭐 할 수밖에 없다는 말이야? 클 수밖에 없다는 말이지. 그래서 이게 특정 x1, x2가 아니라 내가 어떤 x1, x2를 고르더라도, 그러니까 내 맘대로 뭐 마이너스 1이랑 1, 뭐 마이너스 3이랑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아무렇게나 고르더라도 항상 x값이 큰 쪽에서 함수값이 커버린다. 이래버리면 그래프가 오른쪽 위를 향해서 계속 갈 수밖에 없겠지. 그 어떤 지점에서도 다시 감소하는 일이 있겠어 없겠어? 없겠지. 왜냐하면 이렇게 돼버리면 우리가 이런 x1이랑 x2를 골라버리면 부등호의 방향이 반대가 돼버리면서 증가 상태가 깨져버릴 거 아니야. 그래서 증가 함수의 정의는 x값이 클수록 함수값도 무조건 언제나 항상 크다. 이게 증가 함수의 정의인 거야. 자, 그러면 감소함수 같은 경우에는 부등호의 방향만 반대로 바뀌어주면 되는 거겠지? 여기에 부등호를 바꾸라는 말이 아니라요. 이거는 그냥 누가 더 큰 x고 누가 더 작은 x인지만 알려주는 거야. x1, x2에 대해서 fx1과 fx2의 함수값의 대소관계가 반대. x값이 클수록 함수값이 반대로 작아진다. 그래프로 치면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아래로 떨어지고 있는 상태. 이게 바로 뭐의 정의가 된다? 감소함수의 정의가 되는 거겠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증가함수랑 감소함수의 정의를 잡아놓고, 자, 그리고 우리가 이거를 뭘 가지고 판단할 거냐? 도대체 그러면 증가함수랑 감소함수일 때 미분계수가 어떤 형태인 거야? 를 볼 텐데, 자, 미분계수라고 하는 건 접선의 기울기란 말이지.
이런 감수함수에서 접선 그어놓으면 무조건 어떤 방향으로 그어질 수밖에 없어? 아래쪽으로 그어질 수밖에 없지? 그래서 도함수가 항상 증가지? 감수했다. 도함수가 음수가 돼버리면 감수함수가 될 거고, 반대로 증가함수는 어떻게 돼? 기울기 접선 잡아놓으면 오른쪽 위를 향하고 있지? 기울기가 양수일 거야. 그래서 도함수가 항상 뭐일 때? 양수일 때 증가함수가 된다. 이렇게 된다는 말이야. 그래서 미분계수 도함수의 값이 양수면 fx, 도함수가 양수면 원함수가 증가함수인 거고, 도함수가 음수가 되면 원함수가 감수함수가 되는 건데, 자, 내가 이거 화살표로 써놨다는 거는 이거 명제라는 말이지? 우리가 명제를 볼 때는 항상 역도 성립하는지 봐야 돼.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가 증가함수를 모아놓고 보면 전부 다 미분계수가 항상 양수기만 할까? 음수는 절대 아닐 것 같고, 혹시 미분계수가 증가함수 중에는 0이 되는 점이 없나? 마찬가지로 감수함수 중에서도 미분계수가 0이 되는 점이 없나? 라고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이거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역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증가함수 중에서도 미분계수가 0이 되는 지점이 존재할 수 있다는 말이고, 감소함수 중에서도 미분계수 0이 되는 점이 존재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자, 어떤 상태냐? 쌤이 나중에 그래프 그리는 거 배워볼 텐데, y는 x세제곱 이후 발레가 돼. 이 그래프를 그려놓고 보면 얘는 기본적으로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지면서, 자, 얘 미분하잖아? y''은 3x제곱이니까 x는 0에서의 미분계수가 얼마가 돼? 여기 0 집어넣으면 0 돼버리지? 그 말은 0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0이라는 말이야. 자, 그러면 미분계수가 0이 되는 점이 생겼어. 그런데 관찰을 해보잖아? 내가 어떤 식으로 x1이랑 x2를 잡든 항상 오른쪽에 있는 x2에서의 함수값이 더 위쪽에 함수값이 더 클 수밖에 없지. 내가 설령 0을 포함하고 x1과 x2를 잡는다고 하더라도 오른쪽에 있는 함수값이 계속 클 수밖에 없어. 그래서 이 함수 무슨 함수야? 증가함수가 되지만 항상 미분계수가 양수인 게 아니라 뭐가 되는 지점도 있어? 0이 되는 지점도 있는 거지. 자, 마찬가지로 내가 여기다가 마이너스 붙여놓으면 뭐가 될 거야? 감소함수가 되겠지. 그래서 이게 y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가 잘 안 보이겠지? 마이너스 x 세제곱 이렇게 될 거고, 자, 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야. x가 0일 때 미분계수가 음수가 되겠으나 기본적으로 내가 어떤 x1과 x2를 잡는다고 한들 오른쪽에서의 함수값이 더 작다. 그래프가 더 아래쪽에 있을 수밖에 없는 거지. 이거 뭐가 되는 거야? 감소 함수가 된다는 거야. 그래서 사실 증가함수랑 감소함수는 미분계수가 항상 0보다 크고 항상 0보다 작기만 한 게 아니라 중간중간 미분계수가 0이 되는 지점들이 점의 형태로 존재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이야기야. 그러면 물론 이 반대 방향의 화살표도 가능하지. 미분계수가 양수면, 모든 점에서의 양수면 얘는 증가함수가 되는 건 맞고, 모든 점에서 음수면 감소함수가 되는 건 맞으나, 모든 증가함수 중에는 미분계수가 이렇게 0이 되는 지점도 있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봐야 되겠지. 어떤 함수가 증가함수다라고 하면 도함수가 무조건 0보다 크다가 아니라 0 이상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될 거고, 이 함수가 감소함수입니다라고 이야기하면 미분계수가 항상 음수입니다라고 하면 안 되고 0이 되는 지점이 있을 수도 있는 거니까 미분계수가 0 이하입니다라고 우리가 미분계수를 가지고 볼 때는 증가함수랑 감소함수의 조건을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해주셔야 된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어찌됐건 0이라는 지점이 들어가긴 했지만 기본적으로 여기는 부호가 뭐인 거야? 0을 제외하면 플러스인 거고 여기는 마이너스인 거지.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떤 함수의 증가함수를 판단할 때 내가 증가함수의 정의에 맞춰가지고 이거 분식 풀려고 그러면 되게 빡빡해. 되게 피곤해. 그래서 앞으로는 증가함수를 원함수 fx의 입장에서 바라보지 않고 도함수의 관점에서 바라봐가지고 도함수가 0 이상이다, 도함수가 0 이하다, 결국 도함수의 부호를 가지고 판단을 하겠다는 거야.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 무슨 말이냐면, 정리하면, 그래서 여기서 하고 싶은 이야기를 정리하면요,
fx 원함수의 증가 감소를 원함수가 증가한다 감소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f'x 얘를 도함수의 입장에서 뭘 가지고? 부호를 가지고 판단하겠다는 거야. 원함수가 증가하면 도함수가 플러스, 원함수가 감소하면 도함수가 마이너스고, 그 다음에 식으로서 잡을 때는 fx가 증가한다라고 언급을 하면 도함수가 0 이상이니까 0까지 포함해서, 그리고 fx 원함수가 감소한다 그러면 도함수의 입장에서는 얘가 항상 함수값이 0 이하겠구나라고 판단을 하면 되겠지. 혹은 내가 모든 지점에서 증가, 모든 지점에서 감소가 아니라 마이너스 3부터 3까지 감소한다라고 하면 도함수가 얘도 마이너스 3부터 3까지 똑같은 범위에서 0 이하가 되는 거고, 증가는 반대로 똑같이 범위 맞춰가지고 따라가면 되는 거겠지? 그래서 왜 이렇게 볼 거냐? 내가 원함수의 입장에서 증가 함수를 보려면 이 부등식을 증명해야 돼. 이게 매우 피곤하다는 거고, 기본적으로 원함수는 차수도 높아. 자, 그런데 도함수의 입장으로 봐버리면 차수도 떨어지니까 식도 간단해지고, 그리고 더 이상 이 부등식이 아니라 뭘로 보면 돼? 부호를 가지고 보면 되는 거라서 0보다 크냐 작냐만 따져주면 되겠다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관찰을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필수 예제 11번으로 넘어가 볼까요? 필수예제 11번은 x세제곱 마이너스 3x의 증가감소를 조사하라는 말은 어디까지 증가하고 어디까지 감소하는지를 보라는 거야. 그래서 함수 원함수의 증가감소 조사하라 그랬으니까 이거는 뭐다? 내가 도함수를 구해가지고 부호를 가지고 판단하겠다는 이야기지. 자, 그래서 내가 f'x의 부호를 볼 건데, 자, 물론 내가 이거를 부등식을 가지고 관찰을 해도 되겠으나 그냥 내가 이차함수의 그래프를 그려서 판단해도 돼. 자, 어떻게? 내가 3x제곱 마이너스 3의 그래프를 그리잖아? 아래로 블록인데 x축이랑 만나는 지점은 함수값이 0이 되는 지점이니까, 도함수의 값이 0이 되는 지점이니까 x제곱이 1이 되는 거고 x가 마이너스 1일 때랑 1일 때가 되는 거겠지. 자, 근데 내가 지금 그려놓은 건 누구의 그래프냐면 도함수의 그래프인 거야. 그럼 내가 얘 부호를 보려는 건데, 부호라는 거는 그래프가 x축보다 위쪽으로 그려지면 뭐인 거야? 플러스인 거고, 아래쪽으로 그려지면 마이너스인 거지. 그러면 기본적으로 f'x가 0 이상의 구간은 마이너스 1과 1을 기준으로 바깥쪽 범위니까 x가 마이너스 1 이하거나 x가 1 이상이거나 이 범위가 되는 걸 거고, 그러면 이 구간에서는 fx가 뭐가 되는 거야? 증가가 되는 거겠지? 자, 그리고 반대로 도함수가 0 이하가 되는 지점은 마이너스 1부터 1 사이의 구간인데, 이 구간에서는 fx가 뭐다? 감소한다, 이렇게 되는 거겠지? 자, 그러면 이렇게 봅시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볼까? 좀 더 이쁘게 표현해보면 마이너스 1 잡아놓고, 그래서 여기서 마이너스 1보다 작은 쪽에서는 증가, 마이너스 1부터 1 사이에서는 감소, 다시 1부터는 뭐한다? 증가한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겠지?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쓰던지, 아니면 뭐 이런 식으로 쓰시던지, 쓰는 건 자유롭다 이거야. 자, 그러면 자, 봉근아, 내가 fx의 증가 감소를 이런 식으로 잡아놨거든. 여기서 뭔가 좀 이상한 게 있어. 뭔가 좀 의문스러운 게 있는 거 한번 찾아봐. 뭔가 좀 이상해. 왜 이렇게 썼지라고 하는 지점이 보여야 될 텐데 찾아볼래? 감소를 뭐라 써야 돼? 모르겠네. 앉았으면 넌 무조건 이거를 내가 얘기 안 하고 넘어갔으면 너가 질문도 했을 거야. 지구야, 뭔가 이상하지 않니? 이거 보다 보면. 그지?
자, 증가하는 지점에도 마이너스 1이 포함되어 있는데 감소하는 지점에도 마이너스 1이 포함되어 있네. 자, 그러면 마이너스 1에서 증가도 한단 말이고 감소도 한단 말이에요? 라는 말인데, 자, 이거는 그래프를 그려보시면, 자, 그래프가 대략적으로 이렇게 될 거야. 이거 나중에 그리기 시작할 건데, 마이너스 1까지는 그래프가 증가하다가 마이너스 1을 기준으로 증가 감소가 바뀔 거야. 여기서부터 감소하고 다시 1부터는 증가할 건데, 자,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1이란 말이야. 자, 그런데 내가 감소하는 구간을 마이너스 1을 포함해가지고 이렇게 범위를 잡아보잖아? 내가 마이너스 1까지를 포함한다고 하더라도 내가 어떤 지점을 잡던지 간에 항상 오른쪽에서의 함수값이 왼쪽에서보다 클 수밖에 없지. 설령 마이너스 1을 포함해서 잡는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증가하는 구간에 뭐까지 포함돼서 마이너스 1까지 포함을 시켜가지고 잡아줘야 되는 거고. 자, 그리고 내가 이번에는 마이너스 1을 포함해가지고 감소하는 걸 구간을 잡아볼 거야. 그럼 내가 마이너스 1을 포함했지만 내가 이 구간 안에서 어떤 x1이랑 어떤 x2를 설령 마이너스 1이랑 1을 포함해가지고 잡는다고 하더라도 항상 오른쪽에서의 함수값이 왼쪽에서의 함수값보다 작을 수밖에 없지? 그러면 당연히 마이너스 1을 포함한 구간이 감소하는 구간이 되는 거겠지. 그래서 여기서 말하려고 하는 거는 마이너스 1이라는 구간, 그러니까 지점 자체에서 증가한다 감소한다 이 얘기가 아니라 내가 증가 함수의 조건을 만족하는 구간들, 감소 함수의 조건을 만족하는 구간들을 잡으려고 할 때 이런 증가 함수가 바뀌는 지점, 이거 미분계수가 얼마? 도함수가 0이 되는 지점까지 포함을 해도 상관이 없다는 이야기고, 이런 것들이 헷갈리기 때문에 어떤 교과서, 어떤 참고서에서는 아예 그냥 이런 증가 함수가 교차되는 지점들을 빼놓고 구간을 잡는 경우들도 있어. 하지만 우리가 배운 정의대로라면 이런 증가 함수가 바뀌는 지점, 도함수가 0이 되는 지점들은 증가하는 구간에도 감소하는 구간에도 동시에 둘 다 포함이 되는 게 맞다 이 얘기야. 그래서 여기까지도. 아마 참고서를 풀다 보면 이게 빠져있는, 아예 그냥 빠져있는 지점 교과서들도 있어 애초에. 그래서 왜 빠져있는지를 이건 헷갈리니까 혼란을 주기 때문에 빼놓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필수예제 12번도 한번 보겠습니다. 필수예제 12번은 함수가 증가 또는 감소하기 위한 조건인데, 함수가 증가 감소하려면 도함수의 입장에서 0 이상이 되거나 0 이하가 되는 거겠지? 3명 빼놓고 완전 해장병들이네. 둘, 셋. 예, 전 아닌데. 너 맞아. 거기 있으면 덥다니까. 에어컨 여기 있어 시원한데. 에이, 뭘 A야? 안 더워요. 이렇게 잔소리 하는 것도 다 유튜브로 올라간다는 이야기야. 너 알고 있지? 봤으면 알 거야. 나는 편집 안 해. 귀찮아서. 귀찮은 게 아니라 물리적으로 편집할 시간이 없어. 해놓고 올리려고 보면. 자, fx가 실수 전체 집합에서 항상 뭐 한다? 증가하도록 하는 어떤 a 값을 구하래. 자, 그러면 원함수가 증가한다는 소리는요, 내가 도함수를 구해놓고 보면 얘가 실수 전체에서 항상 0 이상이 되라는 말이랑 똑같아. 자, 그럼 도함수를 구해보시면 3x제곱 마이너스 2ax 플러스 a라는 말인데, 자, 우리 고등식은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가지고 관찰했었지. 자, 얘는 2차 함수를 말하는 거고, y는 0이라고 하는 거는 뭘 말하는 거냐? x축을 말하는 거야. 그리고 함수값이 크다는 말은 그래프가 더 위쪽에 있다는 말이고 0 이상이라는 말이니까 그래프를 그렸을 때 아래로 굴러온 거 감안하면 최소값이 x축에 붙어있는 이런 접하는 상태이거나 아니면 x축 위에 붕 떠 있어야 되겠지. 자, 그래서 이런 2차 함수랑 x축 사이의 관계는 판별식으로 관찰하기로 했어. 판별식이 0일 때일 거고. 서준아, 이거 판별식이 어떨 때니? 0보다 크다. 봐봐. 자, 내가 이 지랄 하지 마시라고 1년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위쪽에 있다고 0보다 크다가 아니라 판별식은 방정식의 입장에서는 실근의 개수와 종류를 판단할 때 쓰는 거라고 했고, 그래프의 입장에서는 뭘 판단할 때? 교점의 개수를 판단할 때 써먹는다고 했으니까 이게 위에 있냐 아래에 있냐 이따위로 보시면 안 되고요. 교점이 있냐 없냐를 보셔야 되겠지요, 서준아? 네. 내가 이거 작년에 그려준 거, 이 표, 내가 이런 식으로 썼던 것도 기억하시지요? 네. 썼어요. 내가 쓰라고 잔소리도 했었고요. 맞지 않니?
그래서 교점이 없으니까요 0보다 작다 이렇게 쓰시라고 제가 작년 1년 내내 아주 난리 부스를 쳤는데 그거 클 같아서 물어본 거야. 또 적어놔야 되겠지 저는. 그래서 판별식이 내가 이제 너네를 너무 잘하는 것 같아. 준비하고 있었어. 전 사실 네가 대답하기 전부터 얘를 그릴 준비하고 있었어. 집에 가서 복습하셔야 되고요. 저는 오늘 선율 씨의 피드백 사항에다가 이거 적어놓겠습니다. 판별식 뽑기 숙지가 안 됐다고. 자, 그래서요. 판별식 구하시면요. 판별식은 짝수공식으로 구하면 되겠고 1차 항계수 절반 A의 제곱 마이너스 2차 항계수랑 상수항의 곱이니까 3A 이게 0 이하가 돼야 되거든? 서준아 이걸 만족하는 A의 범위는 어떻게 될까? 0이랑 3이니까 네. 아이 부등식이니까 해도 부등호를 포함해서 써야 될 거 아니야? 네. 어떻게 되니? 0보다 아닌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거 내가 발가락에다가 이렇게 꽂아놓고도 쓸 줄 알아야지. 얘는 이 정도 해야 돼 이제. 교원이 나요. 제가 그거 말할라 했는데. 하지 그랬어. 하지 그랬어. 아 초등학생인데 자꾸 나나 나쁜 말을 써버렸네. 초등학생인데 이거 안 쓰려고 하는데 나는 빨리 다시 계약해가지고 10시 12시로 돌아가고 싶어. 거기 내 세상이거든. 그래서 A의 범위가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결국 이걸 만족하는 A의 범위는 0일 때부터 딱 3일 때까지가 되시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돈 남았어. 아, 22분이니까 아닌가? 7분이면 설명할 만하다. 13번까지 보겠습니다. 빨리. 자, 13번 보시면 제한된 범위에서 부등식이 항상 성립하는 상황인데 이것도 고등학교 1학년 2차 부등식 범위긴 하나 내가 볼 땐 여기서 기억하시는 분들이 몇 없지 싶어요. 자, 13번 보시면 이번에는 실수 전체 구간에서 증가한다, 감소한다 이런 이야기 안 하고 있어. 닫힌 구간 0부터 3까지에서 뭐 하도록 한다? 감소하도록 하는 A 값의 범위를 구하세요 라고 했는데 자,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fx가 0부터 3까지 감소한다는 말은 도함수의 입장에서는 똑같은 범위인 0부터 3까지 0 이하가 된다는 말이겠지. 감소한다는 말은 자, 도함수 구하시면 3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a인데 2차식이 0부터 3까지 항상 뭐가 돼야 된다? 0 이하가 돼야 된다는 거야. 자,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는 결국 제한된 범위에서 부등식이 항상 성립해야 되는 건데 이 함수값이 항상 0 이하가 돼야 되는 거야. 도함수의 값이. 자, 그런데 이런 식으로 제한된 범위에서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은 두 가지 상황으로 나뉘어. 내가 최대값만을 봐도 되는 상황, 최소값만을 대표값으로 봐도 되는 상황이 있는데 자, 이걸 간단하게 이야기해보면 내가 우리 반 학생들을 다 데리고 가서 티익스프레스 놀이기구 타려고 그래. 논리기구는 키 제한이 있지? 그래서 우리 반 학생들이 전부 다 키 제한보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키 제한이 160이야. 그러면 우리 반 학생들이 전부 다 160보다 커야지 탈 수 있는 거겠지. 자, 그런데 우리 반에 있는 모든 학생들을 전부 다 160 이상을 조사할 필요가 있을까? 전부 다 세워놓을 필요가 있을까? 없겠지. 누구만 세워보면 돼? 제일 작은 애. 그래서 어떤 값보다 커야 돼. 제한된 범위에서 항상. 그러려면 최소값만 0 이상이다. 조건을 만족하는지 확인해보면 되는 거겠지. 0 이상이면 0 이상. 3 이상이면 3 이상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때는 최소값을 대표값으로 봐야 되는 거고 반대로 우리가 터널을 지나가려고 하는데 터널의 높이가 한 175밖에 안 되는 거야. 그러면 우리 반에 있는 모든 학생이 175보다 작아야지 터널을 다 같이 지나갈 수 있는 거겠지. 자, 그럴 때는 다 집어넣으면 돼. 다 집어넣을 필요 있어 없어? 누구부터 집어넣으면 돼? 제일 큰 애 집어넣으면 되겠지. 덩근히 집어넣으면 되는 거야. 그래서 어떤 값보다 작다, 제한된 범위에서 항상 작습니다 라고 할 때는 최대값만의 대표값으로 조건 만족하는지 확인해 보면 된다. 자,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는 0 이하, 0보다 작아야 되기 때문에 뭘 가지고 확인하면 되겠어? 최대 값이 0 이하인지 확인하면 되는 거겠지? 맞지? 자, 그러면 최대 값을 구할 거거든? 이 범위 사이에서. 자, 이번엔 그럼 제한된 범위에서 이차 함수의 최대값 구해야 되네. 뭐 확인해야 돼? 오빠, 맞춰요? 빨리 끊어야 돼. 나 빨리 끊어야 돼. 제일 큰 A. 아니, 제한된 범위에서 이제 나 최대값을 구하려고 한다고. 제한된 범위에서 이차 함수의 최대값 또는 뭐 최소값을 구한다. 그러면 뭐 확인하라 그랬어? 범위. 꼭지점이 이 범위 안에 들어있는지 확인하라고 얘기했습니다. 네. 물론 쌤이랑 1학년 때 하는 친구들은 이 얘기를 안 들었겠지만, 자,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아래로 볼록이고, 그 다음에 축의 방정식 꼭지점의 위치는 3으로 묶어보면 x제곱 마이너스 2x니까 얘가 x 마이너스 1의 제곱 이런 식으로 나올 거란 말이지. 그러면 꼭지점의 위치가 x가 얼마일 때? 1일 때인데, 지금 우리가 보려는 0부터 3까지의 범위는 0은 1보다 살짝 왼쪽에, 3은 꽤 멀리 떨어져 있겠지? 자, 그러면 이 구간에서 최대값은 x가 얼마일 때겠어? 3일 때겠지? 그래서 최대값은 x가 3일 때니까 3일 때의 f'3의 값, 이 값 구해보면 3 집어넣으면 27 마이너스 18 플러스 a 플러스 90, 이게 0 이하가 돼야 되니까 a가 얼마다? 마이너스 9 이하다, 이렇게 나오는 거겠지? 그래서 a가 마이너스 9 이하여야지만 도함수가 이 0부터 3까지에서 전부 다 0 이하가 될 거고, 그래야 원함수가 0부터 3까지의 범위에서 감소할 거라는 이야기야. 그래서 결국 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어떤 걸 안 할 수가 없어. 2차 방정식, 2차 공식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지. 그래서 내가 목을 놓아가지고 이런 것들을 키워드로 정리했던 거야. 제한된 범위에서 꼭지 2차 함수의 최소 구할 때 꼭지점이 범위 안에 들어있는지부터 확인해라. 만약에 꼭지점이 안 들어있으면 꼭지점의 x좌표가 마이너스 1이었어. 그럼 그냥 구간의 양 끝에서 최소값 최대값 갖게 되는 거겠지. 이런 식으로 확인하시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까먹었으면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하셔야겠죠.